네, 3주차 3강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엔 측정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로 올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실험하는 방법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파 교류전압이 최대값이 10V 그리고 주파수는 500Hz를 측정하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결합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GND로 선택을 할 경우 입력 채널의 0V 위치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요. 즉 커플링에서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오실로스코프 이제 만질 때 위로 놓고 밑으로 놓고 그리고 가운데로 놓으면은 이건 가운데가 있을 때가 GND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그 파형을 여기다 하나 갖고 오는 건데 잘못했네. GND로 놓으면은 이제 그래서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더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럴 때 이 선을 기준선이 나와죠. 접지 기준선이 나와죠. 주인들을 놓으면은 이걸 정 가운데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지. 근데 내가 파형을 정확하게 정 가운데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센터에다 딱 놓고 가운데다 딱 놓고서 GND를 놓고서 그 다음에 AC나 DC로 놓고 우리가 파형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ND는 0V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H는 계속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거니까 H는 직류 성분을 직류 성분을 차단하고 제거하고 H 성분만 교류 성분만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죠. 또 DC는 입력 신호의 모든 성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도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류 성분이 포함된 교류 신호가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동일한 10V 500Hz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일 때는 얘는 10V에 500Hz니까 이렇게 되는 신호 파형에서 여기가 10V, 여기가 마이너스 10V 되지. 볼트 퍼 디비전이 칸당 5V라고 하면은 여기가 한 줄이 더 있어야겠죠. 여기가 한 줄 더 있고 두 줄 차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최대값이.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뜨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로 볼 때는 신호 발생기에서 이 신호를 발생을 시킬 경우 여기에는 직류 성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C로 놓나 DC로 놓나 동일하게 파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동일한 파형으로 나온다. 대신에 디지털 멀티미터로 잴 경우에는 AC로 선택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렇지, 시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 시료값. DC로 놓으면 뭐가 측정이 된다? 그렇지,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H로 놓으면 시료값이니까 여기 최대값이 10V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면은 얘는 7.071V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DC로 놓으면 평균값이니까 이런 신호의 평균값은 위에 있는 값이랑 밑에 있는 면적이 같으니까 얘는 0V가 나오겠죠. 이거 평균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눠? t로 나누면 얘는 직류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것이야. 그치? 이것은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가 사인 웨이브니까 그리고 최대값이 10V라고 했으니까 10의 사인 오메가 t의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는 이 식은 이쪽에다 쓸게요. 계산해 보죠. 이게 뭐 여러분들
보고서 쓰는데 그 질문이 있는 거 이런 식을 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10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10 써주고 0부터 t까지 사인 오메가 t 적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t 적분구간은 0부터 t. 물론 이 신호는 내가 2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인 신호를 주파수가 이 각 주파수가 2오메가 t, 3오메가 t, 100오메가 t, 1000오메가 t가 되든 한 주기를 적분하면 얘는 0이야 그냥. 그래서 이거 원래 그냥 0 딱 써도 되는데 이런 식은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풀으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앞으로 좌우 빼면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t분의 10 써주고 코사인 써주고 오메가에다가 라지 t 대입해주면 되겠지. 빼기 코사인 0은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야. 그래서 여기다 쓰면 색깔이 이 색깔이 좀 진할 것 같은데 는 해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10 쓸게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곱하기 t 써주고 t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t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 곱하기 t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는 여기 t하고 약분되지 2하고 여기 10하고 약분돼서 5가 되겠네. 이거 사실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왜? 여기가 0이 되거든.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 파이 있어요. 파이 분의 5 써주고 t 약분되고 약분되네. 그럼 코사인 2파이가 되지. 코사인 2파이는 몇이야? 1이지. 1 빼기 1 여기 1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몇이야? 그래서 0 얘가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 DC 전압의 정연파 교리 이런 식은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요. 근데 0V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신호 그냥 직관적으로 0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 사인 웨이브 한 주기 적분하면 0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인 2오메가 t든 사인 2오메가 t든 3오메가 t든 100오메가 t든 얘를 한 주기 적분하면 얘는 뭐다?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이제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여러분들이 사용할 오실로스코프 이거 사실 이거는 이제 저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아날로그 타입 오실로스코프인데요. 그냥 이렇게 파형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떴죠. 타임 퍼 디비전이 여기 안 나와 있어. 타임 퍼 디비전 안 나와 있고 볼트 퍼 디비전도 안 나와 있어. 즉 주파수 칸당 여기 요 한 칸당 몇 타임이냐 몇 초냐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 칸당 몇 볼트다라는 볼트 퍼 디비전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여튼 어쨌든 간에 파형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얘는 10볼트라고 하면은 여기가 GND가 여기가 되겠지. 접지 입력 커플링 할 때 접지가 여기가 되겠지. 10볼트래 여기가 10볼트래 이렇게 해서 10볼트래. 그러면 여기 한 칸당 이게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지 5볼트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볼트 퍼 디비전은 5볼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500Hz라는 얘기는 여기가 한 주기가 이렇게 해서 4칸 먹었지. 그럼 주기 T는 4칸 먹었어. 그러면 4칸 먹었으니까 4칸 먹었어. 그래서 주기 T는 주파수 F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F가 500Hz래. 500분의 1 해주면은 얘는 1000분의 2가 되겠네. 그치? 1000분의 2. 주기가 1000분의 2라는 얘기인 것이네. 그치? 주기가 1000분의 2래. 1000분의 2. 이거는 2mm 세컨드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주기가 지금 2ms라는 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2ms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요 한 칸, 요 가로로 한 칸은 몇 ms여야 돼? 그렇지 0.5ms야지. 그래야지 4칸 먹으면 2ms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하고 이 그림에 주파수 요 정도 이거 나와주면은 타임 퍼 디비전이 몇 초? 0.5
미리 세컨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DC로 놓으나 지금 이 신호는 그래서 DC로 놓으나 AC로 놓으나 파형은 동일해요. 왜? 지금 여기에는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펑션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에서 그냥 요 신호만 교류 신호 요렇게만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DC 옵셋이라는 거 좀 이따 보겠지만 DC 옵셋 직류 전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교류 신호이기 때문에 DC로나 AC로나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동일한 파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 DMM으로 측정을 했어. 그때 AC로 측정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얘는 시료값이라고 했어. 시료값. DC로 놓으면 뭐가 나온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그렇지, 평균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의 평균값은 몇이야? 0. 그리고 이러한 정연파의 시료값은 몇이야? 루트 2분의 VM. 그래서 VM이 10V니까 10 나누기 루트 2 하니까 7.071V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론 값은 이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봤더니 AC로 시료값을 딱 재봤더니 6.943 나왔어요. 오차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0V 나와야 되는데 0.056V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오차가 있다?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오차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은 이렇게 관계식은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멀티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겁니다.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측정 시 정연파 교류에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 결합을 AC 커플링을 AC로 놓거나 DC로 놓거나 동일한 파형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여기 지금 보면 AC로 선택을 했죠. 채널 A로만 보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건 교류 AC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교류 파형만 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DC로 놔도 마찬가지로 얘는,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동일한 파형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물론 여기 이 정보에서도 여기서도, 채널 A 해서, 칸당 지금 1ms야. 여기가 1ms. 여기가 1ms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가 주기가 2ms니까 주기 t는 2ms. 이거 계산할 줄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주기 t는 2ms야. 2ms. 그러므로 주파수 f는 t분의 1인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하니까 0.5 곱하기 2분의 1은 0.5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얘는 500Hz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의 주파수는 이 신호의 주파수는 500Hz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거 한 칸당 전압이 몇 볼트냐면은 5볼트래. 그런데 지금 몇 칸 먹었어? 위로 이렇게 해서 2칸 먹었지. 그러니까 몇 볼트? 그렇지. 10볼트다라는 얘기. 최대값이 10볼트다라는 얘기예요. 피크 투 피크는 몇 볼트?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얘는 10볼트, 위로 10볼트, 밑으로 마이너스 10볼트 하니까 피크 투 피크는 20볼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압 파형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 있을 때 기준선, 기준 라인을 정 가운데다 놓고서 위아래가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입력 커플링,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입력 커플링을 GND 점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실로스코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툴도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오토 버튼 누르면 저절로 찾아가지. 지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타입은. 자, 다음은 디지털 멀티미터 DMM으로 이제 측정한 겁니다. 이렇게 버튼 전압을 측정한 거고 교류시로 AC로 놓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AC로 놓고 파형을 전압 값을 측정한 것이죠. 이렇게 놓은 거는 이제 직류 DC로 놓고 이제 한 거야. 직류로 놓으면 얘는 뭐라고? 그렇지, 평균값이다 라는 얘기야. 요거 AC로 놓으면 얘는 뭐더라고? 그렇지, 시료값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10V에 대한 시료값 7.071V 나와지죠. 이론값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얘는 지금 몇 볼트 나왔어? 마이너스 851점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볼트네.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그러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분의 85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도 거의 0볼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 이론값과 거의 일치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구형파를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V 500Hz는 동일한 거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볼 때는 A씨로 오나 D씨로 오나 동일한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죠. 디지털 멀티미터일 때는 A씨로 오면 시력값, D씨로 오면 평균값이 나와져요. 그래서 구형파 교류 전압일 경우에는 V의 RMS는 우리가 2강 때 알아본 것처럼 최대값하고 동일하게 유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최대값이 10V였으니까 시력값도 10V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직류 평균값은 얘는 당연히 V의 DC는 0V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저는 약간의 오차는 발생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정밀한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정밀한 것이 좀 고가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는 D씨로 오나 A씨로 오나 동일한 파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한 것이죠. 이론값은 최대값인 10V가 나와야 되는데 11.188 나왔어.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은 게 정밀한 DMM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값은 0V. 여기 마이너스 0.137V 나왔지만은 얘도 오차. 둘 다 오차가 발생을 했지만은 평균값 0V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식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론식은. 다음 이번 이건 시뮬레이션 한 것이죠. 그래서 구형파 신호 10V 놓으라고 했는데 여기 위 한 칸당 그러면 이거는 5V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한 칸당 5V예요. 여기 타임 퍼 디비전은 타임 베이스는 이제 스케일이 1ms per division이고 여기가 1ms/s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알죠? 몇 번은 얘기했어, 그쵸? 그 다음에 요 파형은 이 전체 파형은 H로 놓고서 잰 거야. 이 전체 파형은 D씨로 놓고 잰 거 측정을 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칸당 전압 레벨은 5V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칸 먹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두 칸 먹었으니까 10V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10V다라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연파 교류는 그냥 A씨로 오나 D씨로 오나 동일한 파형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커플링 AC 그리고 입력 커플링 D씨로 오는 게 파형이 동일한 파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본 것이죠. 그래서 얘는 디지털 멀티미터니까 A씨로 오면 뭐가 나온다고 뭐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렇지, 시력값. D씨로 놓으면 뭘 재는 거라고? 그렇지, 평균값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회사 나가서 나중에 회사 나가서도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A씨로 오면 시력값이고 D씨로 오면 평균값이라는 것이야. 디지털 멀티미터.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때 좀 웃어야지. 그래야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A씨로 놓은 파형인 거지. 그래서 이것은 시료값이 나왔어요. 왜? 구형파 2강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구형파 교류 전압에 대해서는 시료값하고 최대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식이 유도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V가 나온 것이야. 그 다음에 직류로 DC로 놨습니다. 직류로 놨어. 그랬더니 얘는 몇이 나온 거야? 그렇지, 평균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0V다, 거의 0V다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거의 0V, 10V 거의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이렇게 잘 나왔고요.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건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험 장비 디지털 멀티미터로 쟀더니 이거는 이 정도 오차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구형파 교류 전압인데 지금 똑같은 전압의 주파수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전압이 없는 구형파 전압의 측정이래. 즉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얘기는 지금 봤었던 거는 구형파가 이러한 교류 전압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얘에서 마이너스 전압이 없는 구형파 전압이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밑에 뜨는 마이너스 10V의 이 파형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파형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야.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이 되는 것이지. DC 옵셋을 그래서 10V를 넣어준 거다라는 겁니다. DC 옵셋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입력 결합 DC 선택해가지고 입력 구형파 오실로스코프 보는 겁니다. 입력 구형파 신호 전부를 측정을 하는 거라고 DC를 선택하면 H는 직류 성분 제거해가지고는 측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DC 옵셋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압이 없는 직류 구형파 신호가 측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V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V 올라가진 파형이 측정된다. 얘는 지금 DC 옵셋을 5V로 지금 설정한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이제 5V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칸당 5V 했으면.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아니라,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네. 그냥. 만약, 이게 최대값이 10V면은, 여기가 15V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5V. DC 옵셋에서 5V 설정한 거니까 5V만 위로 올린 거야. 위로. 이렇게 나가지는 이런 파형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기준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5V 올라가진 파형이 측정된다. 그리고 H로 놓으면은 얘는 직류 성분을 제거한 거야. 즉 5V가 제거됐으니까 원래 파형 요거 그대로 나와지는 겁니다. 제거된 파형, 즉 이거 파형 측정이 된다. 원래 파형 그대로 나와진다는 얘기예요. 직류 성분이 제거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죠.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DC 전압 선택이야. DC 전압 선택, AC 전압 선택. DC 전압을 선택하면은 얘는 뭐라고? 평균값. AC로 선택하면 뭐라고? 그렇지. 시료값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료값 7.07 나오는 이론적으로는 7.07인데 약간 오차 발생하는 거고 구형파 평균 값일 경우에는 5V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요 문제하고 여기 지금 내가 이론으로 풀어놓은 거하고는 약간 좀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차가. 즉 어떤 거냐면 여기 최대값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러면은 최대값이 10V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압이 없는 파형인 거니까 나는 아까 거기에서 그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놓은 지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최대값이 10V 되라는 얘기야. 여기는 5V고 여기는 0V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압은 없는 구형파 전압 요거를 갖다 측정하라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몇 볼트가 나오는 거야? 이 평균값은 그렇지. 이거 반 나누면 되는 거냐? 여기 딱 찾으니까 5V가 나와지는 것이지. 계산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C일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런 신호에 대한 AC 전압 시료값은 몇이 나왔어? 그렇지. 최대값하고 시료값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루트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이건 사실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요런, 교류 신호가 아니라 직류인 이런 신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측정하는 실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7.072V 나와야 되나? 이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 이게 이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예전에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이거 강의 자료 만들면서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기 DC 옵셋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압이 없는 직류 구형파가 측정된다 해서 0V 이 신호는 원래는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해서 DC 옵셋을 5V를 준 거니까 위로 올린 거야. 그래서 이 파형이 나와진 것이야. 이렇게 DC 옵셋을 설정을 하니까. 그래서 0V 기준선으로 5V가 위로 올라간 거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입력결합 H를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나온 파형에서 5V 즉 5V 이거를 갖다가 뺀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나와지겠지. 그 파형은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5V 요 신호에 마이너스 5V가 된 파형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지난주 이거 2강 1주차 2주차 때 계속 이거 했었으니까 2주차 때 이거 좀 더 자세히 했었죠. 그러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넘길게요.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만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C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DC로 선택했더니 칸당 5V였는데 위로 올라간 것이지 DC 옵셋이 5V가 된 거였으니까 DC 옵셋이 5V가 됐으니까 5V가 된 거라 위로 올라간 거야. 그 상황에서 AC로 놓으니까 여기가 깎인 거지. 5V를 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파형을 빼니까 이런 파형이 나와진 것이죠. 여기가 기준선이야. 여기가 기준선. 접시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로 AC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나왔다? 그렇지, 시료값이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값 7.071 최대값 왜 루트 2분의 1 이거를 풀면은 최대값의 루트 2배가 되는 이런 구형파일 경우에는 이건 이제 사인파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7.071V가 이런 값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5.513V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오차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밀한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이제 DC로 놓고 선택했어. 디지털 멀티미터를.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이 전압인 거죠. 지금 DC 전체 파형 이거 정확하게 본 거니까 이것에 대한 평균값은 5V.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요거 V의 RMS 해가지고 그거 구해봤더니 얘는 루트 2분의 최대값 VM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이 10V. 그래서 얘는 7.071. 그래서 사인 웨이브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저기 직류 구형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VLDC 평균값은 이렇게 5V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죠. 이거는 교류 직류파에서 직류 성분 이건 H로 놓고 선택을 한 겁니다. 신호 발생기에서 이제 준 거지 5V를.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이거는 전체 파형 DC로 놓고 본 겁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V가 여기 요 밑에 해당되는 요 부분 이 부분들이 쫙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도 덩달아 위로 딱 올라가서 이쪽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지. 그렇죠? 알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놓은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삼각파 교류 전압 측정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10V 500Hz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삼각파가 나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삼각파 해서 여기가 10V 여기는 마이너스 10V 이렇게 놓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교류 신호니까 H나 D 신호나 동일하게 그냥 교류 신호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잡음이 또 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신호 체크할 때는 그래서 어떤 신호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DC로 놓고 선택을 해서 신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직류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H로 놓으면 되고 그 직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떤 회로의 시스템에서 직류 성분 제거하려면 커페이터 달아가지고 바이패싱 시켜주면 되겠어요. 우회한다든지 교류 신호만 우회하게끔 이렇게 커페이터 달아가지고 차단을 직류 성분은 차단해주는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로 이제 AC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료값이 나와지겠죠. DC로 하면 평균값이 나와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삼각파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약 5.774V가 나오고요. 평균값은 0V가 나오지만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DC로 놓고 오실로스코프 입력 결합을 DC로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건 정밀한 거, 고가의 정밀한 걸 본 겁니다. 아까대 삼각파, 요런 것들은, 이 구형파 나온 거는, 이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디지털 멀티미터고, 좀 더 정밀한 오실로스코프로, 아니, 디지털 멀티미터로 이런 삼각파를 쟀더니, 이렇게 비교적 꽤 정밀하게, 아까 5.774V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뭐, 좀, 이것도 뭐 오차는 발생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가 사용한 계산기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시스템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AC로 놓고 DC로 놓는 것에 대한 차이점. 얘는 시료값, 디지털 멀티미터 시료값, 얘는 평균값 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식은 교재에 있는 대로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더 이상은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검토 과제에 있던 내용이죠. 자, 시뮬레이션 한 파형인 겁니다. 삼각파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AC로나 DC로나 동일한 파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AC로나 DC로나 동일한 파형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디지털 멀티미터로 쟀어요. 멀티심에서는 시료값이 이렇게 교류로 측정하니까 시료값이죠. 5.774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 정밀한 여기에서는 5.812V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5.941. 어쨌든 오차는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직류로 놨더니 거의 0V 떴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인데, 이 실험 방법은 우리가 학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소개를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내용을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최대값파 이런 오실로에서 VI는 V1 플러스 V2가 성립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죠. 이거 30분이 지금 넘었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실험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좀 다음 주에 이제 4주차 1강으로서 실험 5에 있는 실험사는 다이오드 실험이야. 그래서 얘 그냥 전압 몇 볼트 떨어지는가 아주 단순한 거라서 얘는 캔슬을 하겠습니다. 얘는 캔슬하고 실험 이거 뭐 전자회로 실험이나 이런 데서 다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실험 5에 있는 다이오드 정륜 회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